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도 한겨레 김한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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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뛰다 오셨죠? 아까 보니까 운동화 신고 계시던데. 네네. 늘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비주얼이 지난주랑은 또 조금 그래요? 개선이 많이 네. 되신 듯한. 네. 다행이네요. 발전적인 게 하나라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크림 뭐라고 그러죠? 얼굴에 바르시는 비비크림. 비비크림을 예. 좀 뭐 안 바르셔도 예. 빛나는 외모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잘해. 잘해요. 크게 될 뿐이에요. 네. 김은지 기자님 크게 될 뿐이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바르고 다닙니다. 네. 안 바르면 이제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잘 몰라요. 진짜 너무 깔끔해지셔갖고 예. 가끔 낯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관심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취재해온 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소식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네. 결세로 당분간째 당내 이런 당문을 좀 최소화한다라고 해서 조용히 됐지만 막전 막후에서는 되게 뜨거웠어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예. 일단 심지어 이제 그 빈소 이야기를 해서 네. 잠깐 어제 빈소에 갔다 왔던 그래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함께 그 상주 노릇을 하면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던데 예. 거기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그 미묘한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미묘한. 하던데 물론 어. 느낌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지만 좀 그러한 지금의 당내 뭐 이슈 혹은 뭐 갈등 혹은 뭐 논란들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청래, 김민석, 조국 이렇게가 이제 쓰리샷으로 나온 사진들이 많이 예. 좀 회자가 되고 있고 왜 다들 이렇게 상주를 자처하는 거냐 이런 예. 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요 논의와 맞물려서 좀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다 트집이고 쌈붙이냐 언론이 그런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부 기자들의 숙명이에요. 뭐 그러기도 하고요.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이게 갈등이나 뭔가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쓰리샷 자체는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한 장소에서 그 세 분이 다 계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목도가 있죠. 정치적 해설을 네. 붙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하죠. 예. 네. 앞서 미묘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디테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당권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방미를 마치고 바로 돌아와서 3프로 TV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 물론 총리의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당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어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거의- 본다면 예. 두 사람의 어떤 미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호사가의 이야기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상 확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되는 건 로망이다. 그랬죠. 네. 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 정치 문법으로 보면 둘이 이제 각자 다른 길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그 지지도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2인자, 이 정권의 2인자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집권 후반부에 뭐 당권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큰 꿈을 꾸는 이런 경로, 이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봤던 경로 중에 하나죠. 예. 반면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내심이 진짜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 표상되기로는 현재 정부와 약간의 그 각을 세우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정치의 영토를 넓혀가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같이 정치를 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도 해야 되고 어쨌든 당 대표를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과 뭐 약간의 좀 갈등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노컷뉴스가 지금 네네. 쓰리샷이라고 예. 하는 게 이 장면이죠. 이해찬 부의장 빈소에서 빈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이제 세 명의 네. 악수를 하는 모습 있습니다. 조국, 정청래, 김민석 총리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뭐 아직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차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 길었거든요. 지금 저 사진이 차기입니까? 그 내부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하게 그런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네 분이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까지 포함해서 범 여권에서는 예. 또 그런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당사자는 계속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계시지만 예. 이름은 오르내리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셋보다 넷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이제 작가로 불러달라고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건 극구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일단 포스트로 나온 분들이 아까 사진에 네. 다 나왔었습니다. 그 정치는 그 시기가 지금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치는 그 넥스트가 없으면 사실 별로 이야기거리가 만들지 않아지는 굉장히 예. 독특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선에서 낙선했던 후보자로서 오랫동안 당의 원 하나의 좀 중심이었던 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동안 굉장히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길었었는데 이제는 그 김한 기자의 말씀처럼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확고한 소위 말하는 원탑 주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찬 부의장 빈소의 모습들 잠깐 사진으로 좀 봤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일단 민주당 내에서 큰 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당 제의를 발표하게 된 배경 혹시 김한 기자님 취재되신 게 있는지. 그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저도 방송이나 뭐 취재원들 통화하면 뭐 기사나 실제 방송에는 나가지 않지만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대통령의 그거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언론들은 다 이게 뭔가 정청래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벌인 일처럼 이제 인식되도록 그 방향성이 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전격성조차도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 속에서만 가능한 속도다. 뭐 이런 잠시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뜻에 반해서 네. 본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근데 지금 김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은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 뜻에 반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얘기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제 일부 보수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이제 연임이라든지 뭐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와 특별한 상의 없이 사실상 이제 뭐 통보만 하고 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청와대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직후에도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이제 말하자면 뜻이었다,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워딩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정확하게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이런 수준의 결정이 어디까지 디테일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뭐 이거 그러니까 의중을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뭐 김한 기자는 어디까지 협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했는데 혹시 김은지 기자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 뭐 당연하게 그 대통령을 직접 취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 논의가 처음 꺼내졌던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랑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좀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이 친명 반명 구도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설계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논의 과정이 너무 거칠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리고는 당내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큰 뜻의 어떤 지지 혹은 뭐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 시기였냐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좀 찍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 예. 그 시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분한테 들은 얘기는 어차피 통합을 할 거면 지금이 뭐 약간 그 속된 말로 제일 싸게 막을 수 있는 때다. 이런 지금이 얘기인 가장 거예요. 쌀 예, 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더 임박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가 돼버리거나 총선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쨌든 당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구도에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당력이잖아요. 당세. 잠시만요. 시기 얘기를 좀 더 명확히
해석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라는 표현이 예. 그 날짜에 대한 얘기인지 지방선거 전인지. 지금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예를 들어 1월에 했어야 되냐, 2월에 했어야 되냐, 또는 지방선거 뒤에 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왜냐면 그날 코스피 5천을 찍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날에 대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 이 시기냐는 거는 날짜입니까? 아니면 1월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내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네. 큰 틀에서 합당 자체 통합이라는 과제를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선거 전에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판단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아,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어디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판단이 지금 지도부와 그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부의 판단은 호남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격전지가 아니냐. 음. 그런데 이번 통합이 과연 거기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이겨도 호남에서 만약에 누수가 나면 이 지도부 책임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예. 우려가 또 있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라까지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 누가 봐도 압승 분위기인데 서울과 부산에서 이기면 이긴 건가? 근데 호남에서 만약에 중요한 데서 져버리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에서라도 한두 석이라도 지면 뭐 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다 기초단체 포함해서 뭐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의미 있는 의석수가 조국혁신당이 점한다 이러면 예. 호남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기사들이 뽑힐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불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의 승리를 더 중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격전지에서 승리를 볼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호남에서의 승리는 소위 말하는 당의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그 정청래 대표를 중심에 대한 평가 아니냐. 오히려 격전지 승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나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경론들이 당의 어떤 기반에서 계속 이야기가 분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시기에 대한 얘기는 지방선거 전이어야 전이요. 되느냐라는 얘기고 이건 지도부는 명확하게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반대 목소리의 규모가 큽니까? 극히 일부입니까? 조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음 주 의총에서 예.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음.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조심하면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지 않는 시간이고요. 저도 좀 연락을 돌려봤는데 우선은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문자가 엄청 온다라고 합니다. 지지층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자에서는 각자를 굉장히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신저 공격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그리고 당대당 차원의 대차 대조표도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대차 대조표도 있거든요. 예. 이제 왜냐하면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경쟁자가 어떻게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내에 좀 또 입장이 다 달라가지고 예. 아직은 하나로 좀 이게 더 맞냐 적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더 소란스러울 수밖에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 서울, 부산에서 득표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가정법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죠. 서울, 부산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도 나오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 거냐.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감안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다수설일 거라고 봐요. 예. 다만 의원 개개인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합당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됐건 이제 그쪽 당에도 뭔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협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거취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고 나머지는 큰 쟁점이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들 여러 지역에서 지금 출마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의 뭐 전국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특정 지역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네요. 그러면 뭐 호남의 A 지역구라고 한다면 A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민주당 B 의원이 만약 A 다시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조국혁신당의 그 지역 조직책이 나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지.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이제 A-의원이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전체를 못 내더라도 상징적인데 몇 군데는 우리 쪽 인사가 나가야 되지 않냐. 보궐선거에도. 뭐 보궐선거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교통 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이 훨씬 더 예. 어렵겠죠. 일단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일부 지방선거 누가 나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조국 대표죠. 그렇죠. 예. 조국 대표 입장에 조국혁신당의 DNA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는 조국 본인의 정치인 조국이라고 정치인 말하기도 조국이라는 했죠. 표현이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걸 줘야지 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네,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다들 두려워하긴 왜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하라고 디테일인데 예, 왜냐면 이제 앞에서 야합처럼 보이는 못하니까 것들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뒤에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그럼 건데,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약간 살짝 예, 이 뒤로. 포즈를 바꾸고 예, 예. 디테일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이게 딱 하나로 딱 합일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를 어떤 식으로 또 민주당과 합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조국 혁신당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서 100명까지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고용을 할 당직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당을 합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내보내고 뭘 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협상에서 우위 밑에서 아주 싸게 먹히는 방법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조국 대표의 거취와도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보긴 합니다. 조국 대표 거취를 여쭤봤는데 네.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당직자들 합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그건 이따 그러면 유튜브로 나갈 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재보선을 나갈 거냐 지선을 나갈 거냐의 갈림길이 그렇죠. 있죠. 근데 조국 대표는 재보선을 나가고 싶겠죠. 예. 국회의원이 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나가라, 예를 들면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된다면 지방선거를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단체장 같은데. 네, 단체장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재보선이 지금은 지역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들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재보선을 나간다라고 하면 본인 이제 DNA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먹힐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히 이제 그런 지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보인다. 뭐 그런 부분의 딜레마는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큰 쟁점이죠. 지금 이제 김문지가 얘기한 당직자나 이런 거는 여의도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오고 가는 얘기들이 될 디테일 거고, 있죠, 사실 그것도. 예, 디테일일 거고 이제 드러나는 간판은 결국엔 조국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제인가요? 나왔는데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제가 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했는데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상호 수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우 뭐 해석하자면 보궐선거 자리 줘야죠. 그냥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예, 뭐 단체장이든 보궐이든. 당권 주자를 혹은 뭐 대권 주자를 다양하게 지금 범 여권에서 키워간다는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읽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얘기인데 국민의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은 지명 철회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러면 부정청약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36억에 샀다가 시가가 80억 원이 넘는 원 펜타스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아까 취재한 이야기 잠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취재한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드러난 혐의나 절차로 봤을 때 이 청약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첨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첨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민사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뭐 이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뭐 한 50억 가까이 올랐는데 뭐 그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형사적 처벌이 이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기대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기대는 이게 또 약간 관점이 들어간 얘기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엄청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50억이나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벌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할 형사적 조항은 좀 약해 보인다. 이게 제도의 허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만약에 위장미혼을 통한 부정청약
사실은 국토부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네. 취소된 사례가 있다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제 집 빼고 나가는 건지, 그러면 원래 산 가격이 36억이잖아요. 네. 그럼 요것만 돌려받고 나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혹시 여기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 좀 약해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당첨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있을 텐데 예. 그 당첨 이제 말하자면 청약 서류에 그거대로 이제 아마 처리가 될 텐데 이해운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소송을 걸겠죠. 소송을 네, 이게 건다. 부당하다. 이 말하자면 당첨 취소가. 근데 이게 그게 왜- 최하 60억, 50억짜리 소송이에요. 그렇죠. 수임료도 엄청 나겠네요. 수임료도 있겠네요. 근데 왜냐면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첨이 됐는데 사후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후에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첨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게 적법하냐. 법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해운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뭐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말하자면 조건과 예. 당첨 이후의 조건은 시간차도 나고 시간차도 있고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다 확인하진 않거든요. 예.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서는 좀 법리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좋은 아이. 그럼 이제 예, 취재를 한번. 예. 아파트가 공급이 좀 되겠어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부자 청약들을. 근데 사실은 대학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잘못된 위조 서류나 이런 걸 가져오면 다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합격 취소. 취소죠. 그렇죠. 예. 이렇게 뿐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있다.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든 고민이 그럼 몇 년 사는 집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소가 됐다 법적으로 그러면 36억을 이제 만약 돌려받는데 그럼 몇 년 살았잖아요. 중고가 됐잖아요. 아파트는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감가상각을 그 사이 쳐줘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새로운 법리 해석을 하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판례- 지금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청약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된 것 같고 노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의 물건 같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 손해를 물어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올랐죠. 사실 이제 이게 괴리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그래서 실제 당첨 취소 무효 소송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잠깐 더뭐 한 5분 10분 더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에 못하신 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 김은지 기자는 저희가 클로징 끝나고 유튜브로 뭐 아주 짧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댓글에 저희 PD님이 써니 5785님께서 유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온에어가 들어왔어요 이제. 온에어 안 들어온 줄 알고 얘기하시면 큰일 네, 납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유튜브로 돌아오니. 봉인 해제. 봉인해 이제. 네. 방송 나의 심의- 유니버스로 들어왔다 네, 이런 방송 건가요? 심의를 준수해도 되지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방송에 되는. 오니까 마음이 알겠습니다. 편하네요. 써니 5785님이 김은지 기자님 여기서 뵈니 더 반가워요. 박장대소 없어져서 매우 섭섭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진짜 시사인 진행자.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요. 아.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예. 유튜브 방송 해주셨는데 예. 요새 저희가 컨셉을 바꿔서요. 장성철의 나는 솔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기 본인의 옥순을 찾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김한 기자도 일기 옥순으로 나오셨습니다. 옥순으로. 근데 뭐 이후에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아마 이제 간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8기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팬들한테 엄청 갑질하는 방송이네. 그거를 8기까지 골라. 아니, 장성철 소장님의 마음을 사시는 게 핵심이시죠. 예. 예. 홍도포차는 어떻게 잘? 홍독포차도 저보고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뭔가 박성태 소장님의 빈자리가 크게 실장. 실장님의 빈자리가 크게 있지 않나라고 이제 건너 들었습니다. 네, 사람과 사회 연구소지만 또 네. 겸허하게 소장은 없고 실장 네. 자리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저 예전에 드라마에서 예. 실장님 했던 실장님. 최지우 씨의 아, 근데 뭔가 기획실장하면 네. 뭔가 예리한 엣지 있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소장님은 좀가 후덕해 보이고. 근데 저는 이미 비주얼로 후덕한 걸 가지고 있어서 엣지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실장으로 금속대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 원래 금속 안경 쓰다가 네.
또 우리 제작진님이 네. 이완경도 올린다고 네. 했어요. 그 머리 각도도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엣지를 위해서. 네. 아, 그거는 이제 드라이의 와트 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와트 수 때문인 것 같고. 예. 소장은 아직도 공석이신 거죠? 공석입니다. 예. 언제든지 소장님 환영합니다. 아, 제가 뭐 재밌게 그냥 좀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얘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이죠, 최고위원회. 네. 제명되겠죠.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제명이 되는 건데 제명을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장명혁 대표의 결단이 되겠죠. 아, 네. 또 다른 결단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본인 손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 퇴원도 좀 빨리 하고 아직 완벽하게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제명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달부터는 공천권 행사하면서 본인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한동훈 빼고 모두와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던데 왜 한동훈은 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이 물론 한동훈 네. 전 대표도 비판적인 분도 많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래 같은 스타일 아니냐 그러니까요. 비판 목소리 네. 높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 명분이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굳이 딱 찍어서 한동훈만은 안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행보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가 이 어떤 A라는 일이 벌어지면 A와 한동훈은 뭐 B가 벌어져도 B와 한동훈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럼 과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믿고 싫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의 모든 행보가 다 한동훈으로 귀결되는 이 상황이 지금 꽤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뭐 만약에 내일 제명을 자기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무엇이냐 이게 자체가 좀 뭐 미스터리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단식장에 방문해줬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엄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챙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분들과 답방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 모두라고 하는 행보들을 진짜 계속해서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호개인에 완전히 매몰됐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승민 네네. 전 의원 찾아가고 뭐 이준석 대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완전히 계엄 세력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한동훈은 일단 빼고 네, 양쪽에 다 명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어떤 점에서는 왜 그런 행보를 하느냐라고 하는 윤호개인 쪽에 강성 지지층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인지상정으로 나의 단식장에 방문해 준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뭔가 장동혁 대표가 다르게 행보하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수나 행보는 지금 이제 김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전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른바 한동훈 걔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걔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본인 SNS에 쓴 글 보면 수익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면 표현의 수위는 뭐 거의 극한까지 갔는데 당 지도부를 향한 공격은. 근데 지금 이제 김종혁 전 최고 포함해서 본인 제명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본인이 또 다른 선택을 결행에 나설 거냐. 그럴 정치력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SNS나 이제 이런 키보드 앞에서만 늘 강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결국엔 장동혁 대표의 행보야 이제 선거 앞두고 쭉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갈 텐데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벌써 뭐 그 한동훈 김종혁 진로 뭐 선택위원회처럼 뭐 어디 나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 기억에 이런 얘기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는 정작 어떤 정치적인 결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대규모 콘서트가 있어요. 그렇죠. 특구 콘서트가 아예 2월 체육관을 8일. 빌려서 그래서 정말 힘대기를 해보겠다. 그래? 나 그러면 탈당 뭐 일단 탈당이 되는 거죠. 제명이 되면 내 지지층 모아서 해보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긴 해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무소속 출마로까지 이어지는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게 되는데 오늘도 일정이 있긴 합니다. YS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오늘 상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야권 인사들이 다 모인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YS의 이미지를 본인한테 또 이식하면서 안에서 싸우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시위를 계속 벌인다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 응집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더 큰 건 저는 뭐 계속 그 이야기 됐었지만 작년 말부터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게 몇 명인지 어디까지인지 뭐 이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 지금 징계 말고, 그러니까 전에 처음 징계 났을 때 그때 뭔가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관망하는 뭐 이런 느낌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꾹 참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뛰쳐나가서 뭐가 되면 보수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 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지방선거까지 꾹 참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인이 등판한다? 이게 가능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안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2월부터는 결국은 이제 당 대표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단계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점점 더 시간은 이제 가만히 있거나 관망했던 국민의힘 중진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점 이제 당 대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 판단 속에서 어느 순간은 장동혁 대표한테 발을 좀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차기 대선 여기서도 노린다면 장동혁 대표가 한 명 제쳐줬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겁니까? 왜냐면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동조 단식도 하고 쌍특검을 위한 공조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젠가에 했던 얘기는 일단 한동훈 문제 정리 끝나고 만나자.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범야권 전체에서 키워드가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없는 한동훈 정국인데 그러니까 정작 한동훈 전 대표는 여의도에 등판하지 않는데 SNS에만 등장하는데 근데 뭐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장장군 열심히 하시 이런 파이팅하는 역설적 조롱도 했었지만 어쨌든 12월 달부터 복귀를 해보면 12월 달에 장동혁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라는 얘기가 팽배했는데 지금 이제 불과 1월 말인데 45일, 그러니까 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이거를 되돌려놓은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아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비대위 체제로 선거 치러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예. 여기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끌고 왔다. 장동혁 대표가 끌고 왔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4시간 필리버스터와 8일간의 단식으로 네, 아주 센 처방을 그때그때 대증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당내 결속,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 바깥에 뭐 말하자면 지지율로 이어지냐, 선거에서 승리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객관적 지표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도 전국에 흩어져서 있지만 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망했다. 투표 안 해.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지방선거는 불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한동훈 지지층이 보수 진영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그러면 이제 그쪽 선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장동혁 대표는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건가요? 골라내고 정리해서 간다라는 정리해서 입장인 것 간다. 같고요. 그리고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달 앞두고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플러스 지금 이제 통상 나오는 한국갤럽이라든지 예. 그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ARS 조사에서는 우리가 잘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예. 왜 특정 여론조사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비판하느냐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상황의 판단 근거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선거라고 하는 건 정말 뭐 한 달 앞을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열어두고 보고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일 맑음님께서 지지율이 반짝 잠깐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데 판단이 안 서나라고 했고요. 행복한 동행님의 뜻입니다. 당원들도 골라내는지 웃긴다. 장 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뭐 여러 신문 사설들에서 봐도 너무 지금 제1야당이 극우화돼가고 있다라는 우려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의 매력을 어필해서 선거를 치러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싫은 사람 다 모아서 근데 그걸 우리 표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데 지금 민주당 그거를 아까 뭐 조국 혁신당 합당 얘기도 했지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전략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맞붙었을 때 이제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어느 쪽이 더 승산이 높은가 확률적으로는 근데 예. 이제 뭐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댓글 좀 의견하고 정리하는데 지금 행운 도사님께서 못땡 매수 상한가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못땡 매수. 지금 9시가 지나서 네, 9시가 지나서 예, 이렇게 장이 뭐 열렸습니다. 열렸나 해당 보죠. 종목이 상한가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무슨 우리 동문회 다 언제 오셔라 누가 돈 갚아라 이건 되는데 이 주식 종목 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는 네. 아무리 뉴스쇼 게시판이 활기차다고 해도 행복도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지금 뉴스닥도 아니라고 건강한 생활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 보고 계시죠? 김은지 기자님 예, 지금 보시다 보고 댓글 있습니다. 재미난 네. 댓글 있으면 예. 네. 김환을 국민의힘 선거 책사로 임명하라고 하는데 김환 아니고 아니요, 김완입니다. 네. 김환 씨는 임명하는 걸로 하죠. 네. 김환 씨가 가서 하면 될 것 김환 같습니다. 씨가 네. 김완 네. 기자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냥 열심히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알겠습니다. 쓰고 하겠습니다. 한스님께서 패널들 수준 좀 높여라.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저희도 지지해 오는 것으로. 어깨를 피고 네. 일단 물리적으로 약간 높아지도록 하죠.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님께서 김환 기자 이행시 갑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김완 이행시요. 네, 아, 저 해보세요. 전 방금 생각났어요. 와, 김. 김은 완. 완도예요. 와, 잘하시네요. 이게 아재들이 강해요. 아. 이행시나 삼행시에. 어쩐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워. 못하더라고요. 나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나 MG여 갖고. 이분들이 정말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MG여 갖고. 네. 제일 잘하는 거 누굽니까? 박명수. 아. 요새 MG 개그맨들은 잘 못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손도 그으시네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잘하고 바로 아재가 돼버리네요. 네. 전 갑자기 김은 완도죠. 예, 그렇죠. 완도 김이 유명하잖아요. 예. 네. 혹시 고향 완도 쪽 아니?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 받아주시네요. 네, 이모션님이 방송이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힘을 내도록. 아까 커피 쿠폰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메가 커피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그건 바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보내주나 보구나. 예. 예. 그건 아까 모르겠어요. 메가 커피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는 댓글을 봤었는데 월요일에 나초 이행시 재밌었다. 그때도 나초 이행시 하셨어요? 나초했죠. 나. 아니, 제가 했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되게 좋은 글을 썼어요. 나경원 의원이 말합니다. 초선은 앉아 있어. 아, 그거에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성태형 아재는 맞잖아요. 뭐. 아재는 맞죠. 네. 빨리 재밌는 거 써주세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얼굴이 완도 출신 같다고. 네. 그러면 일단 잘생긴 사람이 많은 섬이죠 완도가. 얼굴이 완도 출신인데 라는 분은 이제 많이 올리신 분이에요. DHKCBR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DH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서 한 번에 못 읽겠습니다. HOK 와네요. 수호천사님이 메가 커피 앞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수호천사님께 예. 그러면은 메가 커피 드리도록 하고요. N4R. 예, 앞서 DHKC님께도 하나 저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KC 얼굴이 완도 출신인데라고 하신 분은 원래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청량리. 청량리. 서울. 서울 네. 출신입니다. 청량리. 청량리. 네. 강북의 또 도심이에요. 네. 근대철도의 시작점. 근대철도. 네. 근대철도 오. 그렇구나. 청량리에서 이제 인천까지가 네. 처음 철도였죠. 예,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네요. 네. 김인웅님께서 국어라는 사람 그만 줘요라고 해서 맞습니다. 국어라는 사람 저희가 이제 그보다는 좀 촌철살인이 묻어 있는 걸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전님 메가 커피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제가 추우니까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런 분 재밌어요. 네. 저는 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면은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세 분. DHKC님, 수호천사님, 그리고 유저 ZZZ66님 이런 거요. 네. 무적님, 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늦었어요. 네, 무적님. 계속 상한가 예상하는 분도 도배하고 계신데 해무도사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얘기를 다음 주엔 또 뒷얘기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워낙 정치권에 뭐가 많아요. 네, 요새 오늘 너무 뉴스가 많은 때입니다. 오늘도 김건희 그리고 씨 선고가 재판이고. 있거든요. 네. 네. 세 건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 본부장. 전 본부장까지. 네. 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판단이 유죄 판단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은지 기자, 김한 기자와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꿀단지분들도 오늘 하루 날씨는 춥습니다. 바깥바람 차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아직 안 끊었죠? 우리 노피디님이 마지막에 노래를 틀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김은지 기자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이혜훈 후보자 하면서 생각나는 노래. 나 어떻게? 그것도 괜찮네요. 예. 김원 기자님은 이혜훈 후보자 생각나면 노래 서초동과 관련된 노래는 없나요? 야로 시작하는 노래인가요? 강남 아니요 야는 예. 강남스타일. 요즘 최신 노래죠. 로제의 아파트 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